무엇이 술과 담배에 찌든 노숙자에게 희망을 갖게 했을까? 미국의 한 자선단체에서 거리의 노숙자를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다. 30여 명의 노숙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며 일상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매달 30만 원 정도의 돈을 주자 그들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악화되었다. 그 돈으로 담배나 술을 샀고 거리에서 술을 마시며 취해 잠든 모습이 자주 나타났다. 매달 3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지만 그들은 희망을 키우기보다는 현실에서 좋지 않은 것에 중독되어 절망의 늪에 빠질 뿐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액을 높여 매달 80만 원을 지급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 더 많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웠을까? 아니다. 오히려 다수의 노숙자들은 반대로 금주와 금연을 스스로 결심했고 강력한 의지로 목표한 바를 실천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꾼 것이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 그리고 매달 받은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 그 힘은 충분한 돈에서 나왔고 대부분의 돈을 저축했다. 이제야 모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돈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그들 중 다수는 작은 집이나 방을 얻었고 일을 구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힘에도 크기가 있다. 활용하기 힘들 정도로 낮은 수준의 힘을 주면 우리는 그냥 그것을 소모하려고 하지만 변화를 꿈꿀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힘을 주면 거기에서 희망을 발견해서 스스로 자신을 바꿀 거대한 용기와 의지를 갖게 된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가치다.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종원 작가님의 인간을 바꾸는 5가지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인생을 잘 살아내고 싶어 합니다. 사회적 성취와 어느 정도의 부, 화목한 가정, 봉사하는 삶 등 목표는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죠. 이 책은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살아내는 의지를 다질 수 있는 5가지 법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문교육 전문가인 작가님의 삶을 관철하는 명쾌한 생각들은 인생 교훈이라 여길 만큼 큰 깨달음을 줍니다. 책을 읽고 나니 반드시 실천해 내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인생을 온전히 자신의 뜻대로 살아내는 비법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보를 멀리하라. 어떤 모임에 초대를 받아 참석한 공간에 있거나 오랜만에 버스나 지하철이라는 수단으로 이동할 때 그 특유의 분위기와 공간의 이미지가 정말 낯설게 느껴진다. 일상에 존재하는 인연을 섬세하게 구분했던 내가 의지와는 전혀 무관한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까다로운 성격이나 사람을 가리는 나쁜 태도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일상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다. 그렇다면 일상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다. 현명한 사람과 인연을 맺으면 우리의 일상은 그 자체로 최고의 행운이 될 것이고 반대로 못된 사람과 인연을 맺으면 일상은 지옥이 될 것이다. 수준 높은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면 다음에 제시하는 5가지 방법을 기억하면 된다. 첫째, 자랑하기 위해 상처 주는 사람을 멀리하자.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랑을 한다. 기본 욕구라고 볼 수도 있다. 그저 단순한 자랑으로 그치면 괜찮지만 그 자랑이 그걸 듣는 사람에게 상처로 남을 때가 있다. 바로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로 다들 살기 어려운 시기에 온갖 사치를 하며 그 이야기를 굳이 일이 없어 우울한 사람들에게 자랑처럼 들려주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변 사람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슬픔을 모르는 그런 사람은 굳이 곁에 두고 인연을 맺을 필요가 없다. 둘째, 불가능을 전파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나타나서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를 애써 전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겠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다들 몸살이고 있던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걱정이라는 포장지로 가렸지만 속에는 상대를 무시하고 능멸하는 마음이 잔뜩 녹아있다. 불가능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고 다니지는 않는다. 자신이 특별히 무시하는 사람에게만 나쁜 말을 하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그들과 인연을 맺을 필요가 없다. 나를 믿고 지지하는 사람을 만나기에도 짧은 인생이니까. 셋째, 바보를 멀리하라. 세상에서 가장 나쁜 도둑은 비싼 보석을 훔친 사람이 아니라 바보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시간을 훔쳐가고 대신 나쁜 기분을 선물로 주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보는 지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의 가치까지 떨어뜨리는 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어떤 좋은 상황에서도 늘 궤변을 늘어놓고 주변 사람들의 일상에서 비난할 것만 찾아 교묘히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며 싸움을 벌인다. 그런 바보와 굳이 인연을 맺을 필요는 없다. 자기와 맞는 사람을 찾게 멀리 보내라. 넷째, 기회를 줘도 받지 못하면 미련 없이 보내라.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애써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저 의식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일상과 인생을 바꿀 기회가 우리 주변에서 늘 배회하고 있지만 잡는 사람이 따로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렇다고 쉽게 사람과의 인연을 끊을 수는 없다. 3번의 기회를 주고 그래도 반응이 없거나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반복할 때 마음 아프지만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시작부터 기분 나쁜 인연은 시간이 지나며 나아지기보다는 더욱 나쁜 인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좋은 관계는 쉽게 나빠지지만 나쁜 관계는 쉽게 좋아지지 않는다. 다섯째,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라. 배려는 매우 중요한 지적 도구다. 배려가 예절이 아닌 지적 도구라고 표현한 이유는 깊은 지성으로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면 어떤 배려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우리가 저지르는 배려 없는 행동은 그걸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 신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웃으며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셈이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왜 중요할까? 아무리 증오하고 비난하는 관계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를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나쁜 감정을 걷어내고 그의 장점만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타인의 거만이나 독선이 아닌 장점과 희망을 주로 발견하고 자기 것으로 만든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둔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희망으로 가득하다. 이런 글을 읽고 일상에서 실천하려고 할 때 아주 가끔은 내가 뭐라고 사람을 구분하고 나눠서 인연을 맺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함부로 인연을 맺으면 안 되는 이유의 전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하다. 그래서 더욱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스스로 대단해서 사람을 구분하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장해야 하고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더욱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 것이다. 나는 품위가 있다 라는 표현을 좋아한다.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섬세한 일상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라 그렇다. 한 사람의 품위는 결국 그가 인연을 맺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나의 내면을 대하듯 조심스럽고 차분한 태도로 상대를 대하자. 그럼 자연스럽게 그 태도에 걸맞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언제나 내게서 시작한다. 원하는 미래를 말하라. 대문호 괴테는 언어가 가진 힘과 능력을 매우 강력하게 믿었던 사람이다. 언어의 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매우 강렬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내 말에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지. 만약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면 그건 바로 내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라네. 어떤가? 그는 실제로 자신의 언어에 대한 믿음의 힘으로 10명이 살아도 해낼 수 없는 일을 최고 수준으로 완성한 삶을 살아냈다. 그는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썼고 자연과학, 광학, 연극, 그리고 바이마르 공국의 국방과 경제, 예술 분야까지 책임지며 살았다. 내게도 괴테처럼 좋은 기운을 부르는 언어 습관이 있다. 그래서 극적인 변화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아침 습관을 소개하고 싶다. 나는 언제나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생각을 하면서 일어난다. 오늘은 어떤 좋은 소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메일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설레는 소식이 나를 찾아온 걸까? 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가장 좋은 상황만 생각하며 일상을 즐긴다. 어렵지 않다. 다음 3단계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 표현을 창조할 수 있다. 첫째, 자신이 일상에서 주로 하는 말을 관찰하라. 먼저 자신의 현재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세상엔 참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고 그들은 쉽게 자신의 성향을 버리지 못한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현실을 증오하는 사람, 타인을 향한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은 결코 자기 삶에서 가능성이라는 빛을 볼 수 없다. 말은 내가 부르는 세상이다. 어떤 현실보다 무서운 사실은 우리는 결국 자신이 말한 대로 살게 될 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말은 무의식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신도 어떤 종류의 말을 하고 사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려면 주변 사람에게 묻거나 혹은 자신의 말을 녹음해서 들어보는 게 좋다. 아마 녹음한 소리를 들으며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살았다는 거야? 하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가장 자주 쓰는 단어를 노트에 적어 관찰하라. 거기에 앞으로 당신이 살게 될 세상이 보일 것이다. 둘째, 내가 아는 가장 좋은 세상을 부르자. 나는 25년 넘게 글을 쓰는 동안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관찰하며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일을 시작해도 이상하게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다. 자주 쓰는 말과 글이 비슷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쓰는 말과 글을 바꾸면 인생도 말하는 습관에 따라 저절로 바뀐다. 앞서 노트에 적은 당신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반대로 원하는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만드는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라. 이왕이면 좋은 사람과 행복한 내일을 부르겠다는 시선으로 다가가자. 좋은 세상은 그것을 부르는 자의 몫이다. 그리고 기억하자. 오늘 내가 뱉은 말이 나의 내일을 결정한다.
셋째,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정확하게 말하라. 앞서 나는 괴테가 별이 떨어진 이유는 내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소개했다. 변화를 꿈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말을 듣고 순간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실천이다. 우리도 언제든 무슨 일을 해낸 후에 그 힘의 근원을 내가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괴테는 평생 자신의 말을 갈고 닦았다. 가장 좋은 말과 표현으로 삶을 채우기 위해 그것들이 입에서 자주 나오도록 습관으로 설정했다. 현실에서 나오는 말이 곧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든 모든 성장은 언제나 원하는 미래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에서 시작한다. 세상이 모두 당신에게 너는 힘들어 라고 말해도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난 언제든 뭐든 할 수 있어. 세 단계 과정을 모두 다 이해했다면 이제 다음 문장을 읽고 그 느낌을 생각해보자. 이달에 매출 10억을 찍을 수 있을까? 이 제품을 과연 팔 수 있을까? 나는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 이유가 뭘까? 10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높아서? 아니면 팔 수 있을 만한 제품이 아니라서? 나는 둘 다 적당한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다. 이들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안타깝게도 목표를 말하는 자세와 언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함께 배운 3단계 과정을 떠올리며 다시 이들의 말을 곰곰이 읽고 생각해보라. 이달에 매출 10억을 찍을 수 있을까? 이 제품을 과연 팔 수 있을까? 무엇이 느껴지는가? 답하기 쉽지 않다면 내가 먼저 묻는다. 이들의 말에서 기품이 느껴지는가? 혹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가? 아니면 자신이 파는 제품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가? 셋 다 쉽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다시 한번 묻는다. 파는 사람도 품질에 자신 없는 제품을 왜 사야 하는가? 그 제품이 어찌 매출 10억에 도달할 수 있을까? 앞에 언급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식의 표현이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언어와 말은 반드시 그걸 표현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준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요인은 조금씩 사라진다. 괴테의 말처럼 모든 기적은 내가 그걸 원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이달에 매출 10억을 찍을 수 있을까? 라는 말이 아닌 이달에 1만 명의 고객에게 행복을 전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모든 상황은 당신이 생각한 대로 바뀔 것이다.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나? 출발선은 누가 정하는 건가? 나는 세상에 정해진 출발선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과 반대로 뛸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경기장을 찾아가면 된다. 아니, 굳이 경기장에서 뛸 필요도 없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면 방법이 생긴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불리하다고도 생각하지 말자. 그것은 다른 곳에 내게 유리한 위치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 그만 울고 유리한 곳을 찾아라. 그리고 원하는 미래를 최대한 정확하게 말하라. 그 순간 그대를 둘러싼 모든 기운이 차례대로 움직이며 성취와 성장을 도울 것이다. 기적은 이미 그대 안에 존재한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보다 더 잘 살아내는 인생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